마지막 날 오전입니다. 숙소 체크아웃 했고요. 이동합니다. 만나서 바로 점심 식사를 하러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수영장도 잘 돼 있고 시설도 괜찮고 꽤 좋았습니다. 근데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결국은 수영장에는 발도 한번 못 담가보고 떠나게 되네요. 그게 살짝 아쉽고요. 자, 오늘도 저녁 비행기지만 그 전까지 스케줄이 빡빡하게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잠깐 태국에 오면은 꼭 먹어봐야 된다는 게 수박 주스라는데요. 이게 시럽이나 그런 것들을 쓰지 않고 여긴 꿀이 흔하다고 합니다. 태국에는. 그래서 꿀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있고 달콤하다고 하는데 산 건 아니고 서비스 받은 겁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수박 주스예요, 말 그대로. 근데 좀 많이 답니다. 지나치게 단데 그 정도는 아니고 꿀맛 살짝 납니다. 이런 거 어저께 보니까 야시장 같은 데서도 판매하던데 안 사 먹어봤는데 여기서 또 공짜니까 더 맛있네요. 웰컴 투 푸켓 타일랜드 웬 벌이 있고요. 정원을 지나서 지금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심이 좀 늦었습니다. 여기는 국수 전문점이라고 하는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당 안에 들어왔는데 식당에서 새를 키우네요. 국수가 바로 준비돼서 나왔습니다. 국수가 두 가지예요. 하나 온국수고 그리고 하나는 비빔국수인데 바미국수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태국에 국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한 집에 가면 모든 국수가 다 있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수는 이런 점에 전문점이 있고 또 저런 국수는 저런 전문점이 있는데 여기는 바미국수 전문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비빔국수고요. 이거는 이제 물국수, 온면 온국수입니다. 국물부터 맛을 좀 볼까요? 새우탕면 같은 그런 육수고요. 이거는 만두 비슷한 것 같고요. 새우 깬 게 좀 보이고. 네, 맛있게 드세요. 이건 돼지고기. 잘 먹겠습니다. 채소 좀 있고요. 숙주나물 있고. 재밌는 거는 이 국수를 한 사람 앞에 두 개 시킨 게 아니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세트로. 비빔국수와 온국수를. 근데 이 비빔국수는 우리처럼 비빔장이 있나요? 이런 비슷한 게 있네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요. 많이 넣고. 비빔국수 면 양은 딱 한 젓가락입니다. 한 젓가락에 끝날 것 같은 그런 양. 그런 비빔국수부터 고추장 맛도 나고 약간 짜장 느낌의 맛도 나고 카라멜 맛인가? 살짝 간짜장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만두인가요? 고춧가루 좀 넣겠습니다. 태국 음식에 땅콩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땅콩가루도 한번. 피쉬 소스라고 하는데 뭔 맛일까? 참치 액젓하고 까나리 액젓의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그것도 살짝. 네, 좀 매콤해졌네요. 그렇고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떡하긴 먹어봐야지.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고유의 맛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삶은 고기. 국내에서 파는 그 인스턴트 새우탕면의 진심 버전, 진짜 오리지널 새우탕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면인데 그 계란을 반죽해서 넣어서 이렇게 약간 노르스름하다고 합니다. 이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짜장면하고 짬뽕을 이렇게 한 번에 먹는 느낌. 두 그릇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 두 그릇은 아니죠. 하나만 줬으면은 양이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근데 두 그릇을 줘서 양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맛있게 바미국수라고 하는데요. 바미국수는 저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뷰가 좋은 뷰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절벽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또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푸켓 최남단, 최고 남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프롬탭 곳이라는 곳인데 프롬이 브라만스를 뜻하는 거고 탭은 천사,
프롬탭이라고 불리우는데 천사와 브라마신의 언덕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바다 빛깔이 좀 특이합니다. 바다가 완전히 확 트여 있습니다. 또 밑에 이렇게 약간 섬처럼 튀어나와 있는 조그만 부분, 조그만 섬, 그쪽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까지는 거리가 좀 상당합니다. 거기까지는 못 가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명한 것은 이렇게 바다가 툭 트여 있고 뷰가 좋고 일몰이 정말 멋지다고 합니다. 어쨌든 탁 트인 바다가 아주 굉장히 넓은 바다가 보기 좋습니다. 네, 광장 중앙에는 처음에는 무슨 놀이기구인 줄 알았더니 놀이기구가 아니라 코끼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브라만신인 것 같고요. 불상은 나머지는 전부 다 코끼리입니다. 빨간 코끼리, 까만 코끼리, 금색 코끼리 그러네요. 일몰 때 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두 분은 태국의 현 국왕 그리고 왕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이 태국에는 이제 입헌군주제죠. 이제 국왕이 있는데요.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에도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왕을 가리킬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저 사람 누구냐 이런 식으로 가리키면은 국왕 모독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뭐 벌금을 받는다든지 그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왕을 가리키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수령님, 수령은 아니지만 이런 자세로 가리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올드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옛날 동네라는 얘기인데요. 이쪽에는 집이 태국의 좀 중산층이 사는 동네라고 하는데 1층은 보통 지금 상가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에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건축 양식은 포르투갈하고 중국 양식이 좀 같이 융합된 그런 풍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갔고 구경하는 재미가 좀 반감됐는데 비가 뭐 그치겠죠? 여기 있는 동안 한 번도 비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비가 대부분 오지 않거나 아니면 늦은 심야 시간에만 와서 비를 피할 수가 있었는데 드디어 비를 좀 맞네요. 양쪽에 여러 가지 가게, 카페, 아이스크림 가게, 빵집 많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상가의 벽인데 생화는 아니고 조화 같은데 여기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는 있는데 그냥 맞을만한 비입니다. 가랑비도 아니고 이슬비도 아니고 맞을만한 비라서 그냥 우산 안 쓰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녹색 단풍잎 간판으로 되어 가게 보이시죠? 그린 헤드 클리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마초 가게라고 합니다. 대마초를 팔거나 필 수 있고 그런 태국은 대마초가 합법화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되죠. 여기서 하고 갔다 가지고 그게 수개월 동안 몸 체내에 남아 있어 갖고 검사하면 바로 걸린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음식에도 대마를 집어넣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요새는 그런 일은 없고 규제를 잘 한다고 합니다. 마크 보이시죠? 뭐 아실 겁니다.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뭐 그닥 그렇게 재밌거나 즐겁진 않네요. 이거 재밌겠다. 들어가면 좋겠다. 야, 저거 사야겠다. 뭐 그런 것도 없었고요. 비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시원했는데 걸어 다니니까 역시 덥긴 덥네요. 그래서 덥고 해서 아실만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엄청 시원하네요. 그래서 뭐 저는 원래 커피를 안 마십니다. 그래서 망고 주스 하나 시켜놓고 시간을 좀 보낼까 합니다. 근데 저만 모르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죠? 정말 모르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뚜껑 열고 빨대 꽂고 먹습니다. 네, 망고 주스 맛. 여기서 이렇게 어쨌든 시간을 좀 죽이다가 약속 시간이 되면은 다음 장소는 제가 별로 또 좋아하지 않는 그 스파 마사지 받는 곳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옵션이라서
제가 뭐 굳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돈 주고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어제는 그냥 무료하게 2시간 반 넘게 기다렸는데, 오늘은 이거는 기본에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받기 싫으면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1시간 넘게 또 혼자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가서 상황을 보고, 저렇게 먹는 거군요. 다른 사람은 빨대를 잘 꽂는데 왜 나는 못 꽂지?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는데 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 튀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빨대 꼬부러진 거 보세요. 부러진 거.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이런 데 와서 이런 걸 진짜 먹어본 뭐 적이 하세요? 없으니까 커피를 안 마시니까요. 하여간 어떻게 대충 쑤셔 나왔습니다. 어렵네, 어려워. 나오지도 않아. 빨대가 구부러져 갖고. 젖 먹던 님까지 다 빨아들여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뭐지? 이거는 재밌는 장면이 아니고 웃긴 장면 아닌데. 이제 좀 나와요 진짜. 더러워서 못 먹겠네. 아이씨. 아무튼 시간 보냅니다. 아시죠? 마사지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 거. 근데 또 1시간 넘게 혼자 또 기다릴 생각을 해보니까 밖에 또 덥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자신이 없어갖고 할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이 마사지 얼마 만에 받아보는지 한 10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마사지 받는 모습을 찍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커밍 지금부터 좀 받을까 합니다. 몇 시지? 딱 1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무슨 콤부차라고 잘 모르겠는데 2차로 마무리하면서 태국 마사지는 끝났습니다. 이제 나가서 저녁 먹으러 이동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봐요. 태국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니까 샤브샤브하고 스시집을 합쳐놓은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앞에는 이렇게 회전 초밥처럼 돌아가면서 골라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또 뒤쪽에는 그 셀프바가 있어서 먹고 싶은 것들, 뭐 튀김 종류 그런 것들을, 음료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국물이 끓고 있습니다. 옆사람 함께하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개인당 자기가 필요한 걸 갖고 와서 여기다가 넣어서 샤브샤브를 해 먹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 식사 또 맛있게 해보겠습니다. 소스가 있는데요. 소스가 칠리 소스인 것 같은데 좀 돼지익합니다. 이제 마늘 다진 거 많이, 그리고 국물에다도 많이, 얘는 고추 다진 거 한 숟갈, 소스에도 한 숟갈, 마늘하고 고추 다진 것을 넣습니다. 훨씬 매콤해지고 깔끔해지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샤브샤브인 겁니다. 소스 찍어서 색깔로 봐서는 연어살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소고기부터. 소스 맛이죠 뭐. 셀프바를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접시가 있고요. 과일 종류. 뭐죠? 밥. 저거는 일본식 카레라고 합니다. 카레 담아봤고, 이거는 맛살 같고요. 롤이 좀 있습니다. 롤도 조금 몇 가지 담아보겠습니다. 새우튀김도 하나 담아봤고, 일단은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카레하고 이렇게만 담아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카레 맛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요즘 유행하는 카레, 인스턴트 카레 파는 게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데 렌틸콩 카레 같은 느낌입니다. 롤도 한번 먹어보고요. 맛있습니다. 새우튀김.
금방 튀는 것처럼 잘 튀겼네요. 면하고 이제 채소를 좀 올려봤어요. 면은 무슨 맛일지 아무 맛도 안 날 것 같은데. 얇은 당면 소스를 좀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 맛도 안 나. 샤브샤브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혼자 와서도 먹을 수 있는 샤브샤브는 저는 처음인데 괜찮네요. 이거 아이디어도 괜찮고 여러 가지를 또 먹을 수가 있고요. 아이고, 저녁을 먹고 나왔습니다. 샤브샤브 그리고 스시, 초밥. 이걸 뭐 배부를 수밖에 없는, 과식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죠. 엄청나게 과식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네, 여기는 공항 라운지입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짐 다 붙이고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밤 11시 10분 비행기인데 아직 약 한 40분 정도 시간이 남았고 인천은 한 8시쯤 떨어질 텐데요. 한국엔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던데 집에까지 무사히 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폭우가 온다고 하는데 가봐야 알겠죠. 하여간 그렇고요. 이번 3박 5일 태국 푸켓 여행은 참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기인데 거의 비가 안 왔고 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릴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는 자는 시간에 새벽에 비가 왔기 때문에 특별히 일정을 소화해내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까 낮에 마지막에 올드타운에 갔었을 때 비가 좀 내렸었는데 그 정도는 그냥 우산 안 쓰고 맞고 다닐 만한 그 정도의 비였습니다. 다행이었던 거죠. 날씨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패키지 여행을 여러 번 다녀봤는데 이번처럼 기본 패키지 들어있는 거 말고 추가로 이제 돈을 내고 옵션을 하잖아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좀 실망스러운 거, 아 이건 괜히 했다, 돈 아깝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 푸켓에서는 단 한 개의 실패한 추가 옵션이 없었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알차고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게 세 번째 해외여행인데 그 중에서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습니다. 비행기도 귀국 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올 때는 우리나라에 큰 항공사가 2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아시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그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오는 손님들이 많지 않았고 빈자리가 많아갖고 편하게 잘 왔습니다. 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갈 때도 뭐 온 사람들이 그대로 대부분 갈 거라고 추측을 해보자면 여유 있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가 항공보다는 그래도 메이저 항공사가 확실히 그 넓이나 그런 공간 같은 거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메이저 항공사인데도 국이라서 그런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잘 왔고 또 이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물론 같은 음식, 같은 것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이번 패키지는 그렇게 일정이 엄청 뻑뻑하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푸켓이라는 곳의 특성상 도로가 너무 좁아요. 그리고 차가 엄청 막힙니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하루 일정이 몇 가지 안 되는데도 그 도로에서 버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일 좀 아쉬웠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이번 푸켓 패키지 여행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39만 원인가요? 그 가격에 지금 다녀왔는데요. 물론 이제 추가 비용은 조금 듭니다. 가이드 비용 뭐 50불 하고 뭐 다른 또 추가 옵션 했으니까 돈은 더 들어갔고 그랬지만 저렴하게 잘 마치고 이제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 2주를 그냥 여기서 할까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잘 도착했음 하고 간단히 보고 정도만 할 생각입니다. 이번 태국 푸켓 여행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 8시 37분 맞나요? 네. 인천에 도착해서 수화물 찾고 이제 지하철 타러 집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끝.